중동고 2023년 수원 기말고사 문제인데 아마 올해 출제된 학교의 수원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문제 수준이 거의 경시 수준이에요. 자, 두 원이 외접하고 있고 이 저 중심의 양끝을 지나는 원, 그런 얘기겠죠? 지나는 원이 있는데 그게 뭐 여기 보니까는 작은 원과는 A와 D에서 만나고 있고, 여기 보면 A와 D에서 만난답니다. 여기 그림상에서 이렇게 A, D에서 만난다고 나왔고, 그 다음에는 여기 C와 뭐 B에서 만난다, 뭐 이런 얘기 정도가 있어요. 이런 얘기 정도가 있고, 그래서 이제 뭐 A, B 길이는 뭐 1이라는 얘기가 있고, CD 길이는 뭐 9라고 나왔고, 그 다음에 R1, R2 합은 13이고, 그 다음에 저기 뭐야, 중심 연결선에 그걸 수직이 등분하는, 중심 연결선이죠. 이건 중심 연결선이지만 이 원 입장은 현이에요. 이게 대칭축이 되어서 A와 A 다시, B와 B 다시가 대칭된다, 뭐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. 그래놓고 질문은 누구를 구하라는 얘기냐면 이렇게 된 이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세요가 이 문제입니다. 자,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좀 분석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제가 그림만 따왔는데요.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대칭축, 여기 위에, 그러니까 대칭축이라는 것은 A와 A 다시, B와 B 다시를 대칭시키는 녀석이고, 지금 이 원이 중요하니까 이 원만 따로 뺐는데요. 여기서 보면 이게 대칭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관계에 놓이게 되냐면,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도 등변사다리꼴,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해도 등변사다리꼴이 되고, 등변사다리꼴이라면 결국 대각선 길이가 같게 되죠. 여기 얘를 이제 등변사다리꼴로 본 거예요. 그런데 이 녀석은 또 여기 반지름이죠. O2 입장에서. 그래서 이 길이와 또 같게 됩니다. 이 길이와 같게 돼요. 그럼 결과적으로 다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되면서 저 길이가 같게 되면서 이 사각형이 이렇게 제가 연필로 긋고 있는 요렇게가 등변사다리꼴이 됩니다. 자, 그런데 변이 너무 많아요. 변이 많긴 많죠. 지금 보면 이 5원 5투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보면 현이 R 그리고 9 그리고 13-R, 왜냐면 여기가 R이면 여기가 전체 길이 13이니까 13-R로서 하나 둘 세 개의 현이 보입니다. 위쪽에.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뭐 여러 현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. 어떻게 보냐면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이런 순서를 보는 겁니다. 여기서 순서를 여기를 잡아서 여기서 보면 1만큼 가죠. 그 다음에 그러니까 R만큼 가죠. R만큼. 그리고 1만큼 갑니다. 그리고 이 길이가 아까 뭐랬죠? 13-R이 됐죠. 그래서 R 1 13-R, 여기서는 R 9 13-R로 가는데, 이 현들을 재배치를 해가지고 유의미한 정보를 뽑아내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. 자, 여기서 어떻게 바꿀 거냐면, 지금 R9 13-R로 가는 것을 순서를 바꿔서 R 13-R 그리고 9만큼 가도록 그림을 그립니다. 제가 이따 그림을 그리는데 이 위치는 고정을 시키고요. 여기 기준으로 해서 순서를 바꾼 거는 거예요. 얘와 얘 순서를 바꿔서 R만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13-R만큼 가고 그리고 9만큼 가도록 해서 재배치를 시킵니다. 이 세 개의 현을 재배치를 시키는 거예요. 그러면 C의 위치가 바뀌겠죠. 그 바뀐 점의 위치를 이름을 M이라고 잡습니다. M이라고 잡아요. 그래서 잘 관찰 한번 해보면 R9 13-R, R1 13-R이 이렇게 있어요. 어쨌든 여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이 각은 R과 13-R를 보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여기서도 밑에서도 순서를 바꿉니다. 순서를 바꿔서 가는 경로를 바꾸는 거죠. 경로를 바꿔서 R 다음에 13-R을 거치게 하고 그 다음 1로 가게끔 하는. 자, 그래서 밑에를 요 점의 위치는 바뀌지 않고요. 여기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. 여기를 바꾸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여기가 실제 이름인지 뭐 A가 되겠죠. A. R만큼 갔습니다. R만큼 가고
그 다음에 13-r만큼 가게 만들어요. 13-r만큼. 그리고 1만큼 가게 만듭니다. 그러면 여기 보면 r과 13-r 쪽의 현을 보는 거고 r과 13-r 현 쪽을 보게 되니까 요 각이 같을 수밖에 없죠.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선을 그어서 이렇게 그으면 이 녀석의 녹색의 선 길이와 얘 길이 마찬가지로 같게 됩니다. R13-R, 그걸 이제 이름을 X라고 잡을게요. X라고 잡고 나서 각을 설정하는데 사각형 MON NO2 여기에서 여기 각을 U라고 잡고 그럼 여기는 180-U가 될 겁니다.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. 여기서 제가 잠깐 얘기를 다 안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 그 R과 요 R이죠. R과 1을 바라보는 녀석을 보면요. 지금 아까 전에 여기가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했죠. 그럼 등변사다리꼴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습니다. 대각선으로서 등변사다리꼴의 대각선으로서 길이가 같아요.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았어요. 근데 현실적으로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여기 길이는 13이 되고 이제 코사인 법칙을 요 위쪽에서 쓰면 자, 코사인 U와 코사인 180-U는 0이기 때문에 코사인 U를 하게 되면 13의 제곱 그리고 2배의 x와 9 x제곱으로 가는 게 좋을까 13으로 가는 게 좋을까. 맞습니다. x와 9 9, 81. 자, 이렇게 해서 위쪽에서 코사인 법칙 썼고 아래쪽 코사인 180-U에서는 마찬가지로 169를 빼고 여기 길이는 x고 여기 길이 1이면서 x제곱 플러스 1 합이 0이 돼야 됩니다. 그러면은 양변에 2x 곱하기 9를 곱하면 여긴 9를 곱하고 여긴 1을 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x 값이 나오죠. 이렇게 나오면서 자, 코사인 u에 대한 정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코사인 u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 각 u에 대한 정보를 잡으면 코사인 u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, x가 4루트 10이다 보니까 대입을 해보면 여기죠. 여기서 대입을 해보면 2, 4, 8, 8, 9, 72 루트 10이 되고 그 다음에 160이에요. 9, 72가 됩니다. 루트 10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럼 여기는 3이 되겠죠. 3이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잡았으니 저는 이 원에 사인 법칙을 쓸 겁니다. 사인 법칙을 써서 사인 u가 마주보는 변이 13이고 그게 이 r이다. 그러면 반지름은 13 이 열로 보내주고 사인 u를 하면 루트 10분의 3이 되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? 그러면 6분의 13 루트 10이 됩니다. 자, 이 정보, 요 정보와 요 정보를 갖고 다시 문제로 가서 계산 마무리를 할게요.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r이었고 9였고 13-r인데 얘네들 순서를 바꿔서 여기서 13-r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9로 가게 해서 경로를 좀 바꿨다. 경로를 바꿔도 어쨌든 이 안에서 움직이는 현이니까 얘네들 위치만 바꿨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여긴 냅두는데 얘를 먼저 이동시키고요. 이쪽에서 이동시키고 마지막 1을 이동시키게 되면 어떤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. 어떤 의미 있는 정보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 각, 이제 저는 이 각을 이따가 알파라고 할 거예요. 이렇게 배치를 함으로써 R13-R을 똑같이 바라보게 해줄 수가 있고요. 이렇게 바라보게 해줄 수 있고 여기 단계에서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코사인 u를 통해서 사인 u를 구할 수 있고 사인을 구하게 되면 이게 알고 있는 상태니까 한 각과 대응변과 반지름 간의 관계인데 얘 각에 대한 정보,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아니까 이렇게 반지름을 구할 수 있잖아요. 이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면적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.
자, 이렇게 되면서 제가 그림을 여기다 이제 미리 그려놨는데 이 재배치한 거랬죠. R 13 여기가 뭐야? 9였던 게 있고 여기가 13 마이너스 1인데 13 마이너스를 먼저 가게 하고 9를 가게끔 하는 이런 식으로 재배치를 했다고 했어요. 그렇게 되면서 여기 바라보는 각과 그 여기를 바라보는 각이 같게 된다.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첫 번째로 코사인 알파를 구합니다. 코사인 알파를 구하는데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알파는 여기 문제 보면 아까 전에 제가 여기 x를 구했잖아요. x가 4루트 10이었습니다. 그 4루트 10이었다라는 걸 통해서 여기가 4루트 10이었다는 걸 통해서 여기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. 알파가 마주보는 x의 제곱은 160 그리고 13과 1 169 170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알파는 2 곱하기 13분의 10이 되죠. 그러면 그거를 갖고선 이제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180 마이너스 알파잖아요. 그래서 코사인 180 마이너스 알파를 통해서 그럼 걔가 마주 보는 게 또 마찬가지 얘잖아요. 4루트 10의 제곱 2 곱하기 r 곱하기 13 마이너스 r 곱하기 r의 제곱 13 마이너스 r의 제곱 그 값이 방금 구한 거 마이너스 2 곱하기 13분의 10이다. 여기서 또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의 편의성 쓸 것만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 정보만 얻으면 됩니다. r 곱하기 13 마이너스 r이라는 녀석이 나올 텐데 그 녀석은 값이 16분의 13 곱하기 9가 될 거예요. 이거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. 계산은 생략하고요.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. 자, 여기까지 오면 이제 이름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? 지금 보면은 B- 지금 B-C D51을 구하라는 건데 그 녀석은 뭐와 똑같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요 길이는 요 길이와 같고요. 이거는 지금 이 원의 반지름이잖아요. 이 길이와 같아서 다시요. 이 길이는 이 길이와 같고 다시 이 길이는 이 길이랑 같으면서 여기가 등변사다리꼴이 된다 그랬잖아요. 등변사다리꼴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이 빨간색으로 한 여기 있죠. 여기 제가 연필을 칠한 이 부분은 이 부분과 같게 됩니다. 이 부분은 이 부분과 같게 돼요. 따라서 저는 여기로 바꿔칠 수 있어요. 이렇게 바꿔칠 수가. 그래서 연필 칠한 부분이 여기로 가면서 O2 C D O1으로 대응이 시킬 수 있다. 그걸 구하면 된다. 그쵸? 그러면 그거는 면적이 뭐가 되냐? 자, 그러면 그거는 제가 여기와 여기 위치만 바꾼 거잖아요. 위치만 바꾼 거였으니까 제가 여기를 지금 O2라고 한다 그랬고 여기 이름은 좀 안 정했으니까 아까 전에 여기를 N으로 한다 그랬나? 여기가 M인가 N이었나? 하여튼 뭐 이렇게 잡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D고 그죠? 그래서 O2 M D O1이라고 말할 수 있죠. 재배치한 거니까 그냥 이 면적이나 이거 위치 바꾼 거니까 면적 바뀔 일이 없잖아요. 그래야 이제 이 각을 또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. 그러면은 삼각형 두 개의 면적이 되면서 첫 번째 여기를 계산할 겁니다. 그래서 2분의 곱하기 13 곱하기 9 곱하기 사인 알파. 사인 알파는 여기 자 보시면 13 5잖아요. 문제 굉장히 복잡합니다. 13과 5면은 5, 12, 13이니까 13 곱하기 사인 알파를 하게 되면 13분의 12가 됩니다. 그 다음 이제 여기 잡아야죠. 여기는 2분의 1 r 곱하기 13 마이너스 r 곱하기 사인 180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지만 뭐 여전히 13분의 12로 갈 거예요. 그러면 여기 13 약분되고 그 다음 이 약분돼서 여기는 6, 9, 54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2분의 1에 방금 전에 이거 계산해 놨죠. 여기 16, 13,
9라고 했고, 그리고 여기 13에 10이라고 했으니까 또 약분되고, 그 다음에 2, 6이고요. 그 다음에 2, 8, 2, 3이 되니까 54와 8분의 27 그렇게 되게 됩니다. 자, 문제를 정리해 볼게요. 문제를 정리해 보면 결과적으로 얘가 대칭축으로서 여기가 등변 사다리꼴이 되니까 이 길이는 요 원의 반지름인데 이 길이는 이 길이와 같고 다시 이 길이와 같으니까 등변 사다리꼴이다 라는 거였고, 그 다음에 R 9로 가지 말고 9, 13-R인데 얘네들의 위치를 순서만 바꿔서 경로만 바꿔서 전체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지만 경로를 바꿔서 이렇게 배치하고, 여기서도 R만큼 간 다음에 1만큼 가지 말고 요 길이 있죠, 13-R로 바로 가주고 1만큼 가게 되면, 그러면 여기를 바라보는 원주각 또 여기를 바라보는 원주각을 같게 만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 여기 관계에서 얘만 모르죠. 얘는 모르지만 얘 길이 알고 얘 길이 알고 얘 길이 아니까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고, 그러니까 코사인 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.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됐고, 또한 그걸 통해서 코사인 U도 구하면서 이 각에 대한 정보도 구할 수 있었어요. 그 각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이 낀 이 원의 반지름도 구할 수 있었다. 자, 그런 다음에 이게 질문인데 여기가 등변사다리꼴이니까 이 부분을 여기로 갖다 붙이면 얘의 면적이다. 근데 얘의 면적 대신에 얘와 얘 순서를 바꿨던, 즉 9를 여기로 붙이고 여기를 여기로 붙였던 이 녀석의 면적으로 구하게 되면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 각은 13과 1과 4루트 10이라는 걸 통해서 알파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어요. 알파에 대한 정보를 구하게 되면 이 알파에서 사인 정보를 뽑아내서 두 변과 끼인 각도 두 변과 끼인 각인데, 이 13-R과 R 간의 관계는 여기에서 좀 다소 복잡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만 뽑아내면 됐다. 왜 이것만 뽑아냈냐면 그 둘의 곱이 이 녀석의 면적을 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. 이거는 거의 병식 문제예요. 내식 문제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게 놀랍고, 어쨌든 중등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